습니다. 또는 오른쪽 프로토타입 패널에서 하단에 있는 옵션에서 프레임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기능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실전 예제를 통해서 프로토타이핑 기능을 몇 가지 더 배워볼 겁니다. 현재 화면에 있는 하단의 내비게이션들은 페이지가 있는 한에서 모두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 탐색 버튼을 클릭해서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디졸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푸시로 변경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그리고 나머지도 푸시로, 그 다음 동일하게 옵션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탐색 페이지의 경우에는 첫 번째 홈 버튼이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세팅하였습니다. 구독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페이지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푸시의 설정을 오른쪽으로 모두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내용만 좌우로 슬라이드 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그마에서는 이 기능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가서 내비게이션의 옵션들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버튼의 옵션을 하단에 있는 스마트 애니메이션 매칭 레이어스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UI를 좀 더 리얼리티 있게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와는 달리 애니메이션, 매칭 레이어
레이얼스라는 하단에 있는 스마트 애니메이션, 매칭 레이얼스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UI를 좀 더 리얼리티 있게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와는 달리 하단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위에 있는 이 내용 영역만 슬라이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애니메이션의 기능을 활용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스마트 애니메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검색 페이지는 하나인데 검색 페이지로 연결되는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검색 페이지의 뒤로 가기 버튼은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페이지를 연결했을 때 프레임과 프레임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뒤로 가기 버튼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프레임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백 버튼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입 패널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토타이핑을 테스트해보면 홈으로 갔을 때 검색을 누르고 뒤로 가게 했을 땐 다시 홈으로 가고 탐색 페이지로 갔을 때 검색을 클릭하면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하면 바로 앞 페이지인
탐색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구독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페이지는 여러 개 있는데 방향은 하나일 경우 뒤로 가기 버튼을 설정할 때 이 방식으로 설정을 하면 논리에 맞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편집 모드에 있는 쉐어 버튼처럼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도 쉐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안에서 이 권한을 각각을 메신저를 통해 들어온 다른 시안 어딘가에 일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처럼 만약 공유하려는 프로토타이핑이 이 샘플처럼 모바일일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피그마 미러를 설치하시면 손쉽게 핸드폰으로 미러링하여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디바이스 해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 프로토타이핑 해상도와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모바일 이상의 큰 사이즈의 프로토타이핑은 데스크탑에서 프리뷰 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안현정입니다. 현 화면의 오른쪽 UI는 왼쪽에 현재 유튜브 모바일 앱을 참고하여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제작한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시연입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스마트 애니메이트 기능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 애니메이트 기능을 통해 화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프레임 툴을 사용해서 아이폰 사이즈로 2개의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도형 툴을 사용해서 원 3개를 그릴 건데요. 원의 사이즈는 144로 하고 가운데 정렬로 한 다음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원 3개를 복사해서 옆 프레임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형의 크기와 컬러, 그리고 위치 및 투명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200으로 변경을 하고 가운데 정렬로 다시 한 다음 아까와 같이 간격을 맞춥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하고 세로 중심에서 중앙 정렬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원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컬러를 붉은색이 아닌 보라색 컬러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에 첫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투명도를 3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토타입 패널을 활성화시킨 후에 첫 번째 프레임에 두 번째 원을 선택하여 두 번째 프레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편집 모드 상태로 돌아와서 프로토타입 패널의 옵션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인터랙션의 액션 부분을 호버로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의 옵션 값을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테스트 버전과 달리 좀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연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스마트 애니메이트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각 객체의 이름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의 객체의 이름을 첫 번째 프레임의 원과 다른 이름으로 수정 시 다시 프레젠테이션 뷰로 테스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툭 끊기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플로팅 액션 버튼을 선택을 했을 때 두 번째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 아래에서 위로 펼쳐지는 모션을 연출해 볼 겁니다.
첫 번째 파브 버튼을 프로토타입 패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버튼을 드래그하여 두 번째 프레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에 닫기 버튼을 드래그하여 첫 번째 프레임으로 연결합니다. 파브 버튼의 애니메이션 옵션 값이 인스턴트라는 것을 확인하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재생해 봅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서 파브 버튼의 애니메이션 옵션 값을 이번에는 인스턴트가 아니라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변경을 합니다. 두 번째 닫기 버튼도 마찬가지로 인스턴트가 아니라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프레임에 서브 메뉴들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한 다음 첫 번째 프레임으로 커맨드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서브 메뉴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 패널에서 정렬을 모두 한 줄로 하여 합칩니다. 이 상태에서 Y 값을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파브 버튼 위로 위치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여 파브 버튼 뒤로 레이어의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파브 버튼을 잠시 비활성화 시킨 다음 밑에 있는 서브 메뉴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있는 레이어의 옵션을 100%에서 0으로 오퍼시티를 조절하겠습니다. 다시 파브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이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 애니메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또 다른 멋진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피그마에서 총 3가지입니다. 우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른 파일에서 만든 리소스들을 팀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 연결하겠습니다. 에셋 패널에 팀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 활성화시켰습니다. 왼쪽의 에셋 패널에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찾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프레임 안에 넣었습니다. 왼쪽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방금 선택한 이 부분은 프레임이고 프레임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는 인스턴스입니다. 여기서 인스턴스란 컴포넌트를 복제한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에셋이며 컴포넌트입니다. 화면의 인스턴스는 프레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Shift 옵션 키를 누른 채로 우측으로 복사하면 그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보입니다. 두 인스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디자인 패널을 보시면 인스턴스 간의 간격이 표시됩니다. 이 부분을 16픽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때 단축키 Shift A키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 상태로 변환할 수가 있고 또는 우측 디자인 패널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좌측 레이어 패널에서 살펴보면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이 두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의 이름을 리스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맨드 D키를 3번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복제가 되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복사가 되는 이유는 오토 레이아웃의 옵션이 가로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스트의 정렬을 세로로 변경하고자 하면 가로형 대신 버티컬을 선택하여 정렬을 세로형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좌우 여백과 상하 여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버튼의 아이콘 부분을 왼쪽의 샘플처럼 이미지로 변경해 볼 겁니다. 형태는 같지만 아이콘이 없고 대신 이미지가 있는 버튼입니다. 아이콘을 선택하여 비활성화 시킨 다음 이미지 영역이 되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플러그인으로 이미지를 채울 겁니다. 다시 커맨드 키를 누른 채로 이미지 영역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플러그인 중에 언스플래시를 선택합니다. 이 리스트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선 포트레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랜덤으로 이미지가 변경이 되어 표시가 됩니다. 또한 서치에서 클릭하여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에 이미지를 직접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피그마 커뮤니티 메뉴에서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적용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지 레이어에 투명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의 투명도를 54%에서 100%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헥스코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델리트 키로 세 번째, 네 번째에 버튼을 지우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버튼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으로 커맨드 D키로 3회 복사합니다. 그 다음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인스턴스의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커맨드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을 선택한 다음 커맨드 D키로 객체를 복사한 다음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에서 무브 라이트 버튼을 4번 클릭하여 우측 끝으로 검색 버튼을 이동시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검색 버튼을 왼쪽에 있는 편집 버튼처럼 변경을 해볼 건데요.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셀렉션 컬러스를 찾아서 컬러를 변경을 할 겁니다. 현재 두 가지 컬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컬러를 블루로 모두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배경 컬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레이어의 투명도를 54%에서 16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색의 텍스트를 편집으로 변경을 하고요. 아이콘을 변경을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콘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본으로 돌아가서 아이콘의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Go to Master Component를 클릭해서 원본 파일로 이동하고 원본 파일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해당 아이콘을 찾아서 해당 아이콘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서 인스턴스의 아이콘 이름을 아이스와 포리즈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컬러를 블루로 변경을 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프레임 셀렉션을 클릭합니다. 프레임 셀렉션을 선택한 이유는 스크롤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브젝트 바깥쪽으로 프레임이 생성되었는데 그 프레임의 가로 길이를 조정하여 스크롤 영역을 지정합니다. 디자인 패널에 클립 컨텐트라는 옵션 값을 클릭하여 활성화시키면 그 영역만큼 숨겨지는데요. 마치 마스킹처럼 스크롤 영역만 보여집니다. 다시 옵션을 비활성화시키면 프레임 바깥쪽으로 숨겨졌던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에 대한 프레임 이름을 스크롤 랩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토타입 패널로 이동하여 스크롤의 옵션 값을 노 스크롤링이 아니라 가로 스크롤형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프레젠테이션 뷰에서 좌우로 드래그하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세로 스크롤링에 대해서 구현을 해볼 건데요.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서 왼쪽에 에스터 패널에서 카드 에셋을 선택하여 오른쪽 화면에 놓습니다. 카드를 하나 더 복사한 다음 두 카드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오토 레이어 상태로 변환합니다. 방금 만든 오토 레이어 프레임의 옵션 값이 세로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카드를 선택을 하고 커맨드 D키를 여러 번 눌러서 카드를 2개 이상 복사하였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하고 디자인 패널에 있는 클립 컨텐트 옵션을 비활성화시키면 프레임 바깥쪽에 숨겨져 있던 카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클립 컨텐트를 활성화시킨 다음 프레임의 이름을 리스트 2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카드 영역됨에 가려진 바텀 내비게이션 영역을 드래그하여 다시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프로토타입 패널에서 스크롤 옵션 값을 노 스크롤링이 아니라